반갑습니다. 그동안 뜸했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또한 반갑습니다. 생명의 교류, 안다고 하는 인연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제목을 무엇라고 붙일까 며칠 생각을 하다가 노승이 된 풍경들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천년사찰 뒷방에서 늘 참선과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소속돼 있었던 사찰 운영에 관해서나 수행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옛날 조사 스님들이나 그 고차를 지켜왔던 스님들의 얘기를 뒷방에서 두런두런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그 노스님들, 그분들은 명예도 권위도 싫다 하고 단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천년고찰의 얘기를 이어주고 언제나 도량을 거니면서 그 사찰의 영혼을 가름을 하고 걱정을 하셨던 소박한 뒷방 노스님들의 이야기 또는 그 중에서도 고명한 스님들의 얘기를 함께 제가 아는 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인사에 계셨던 유명한 자비 제1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103세에 입적을 하신 노스님께서 저희 시드니 정법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6.25 참전 호주 용사 제막식에 승려 23명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이었어요. 그 스님께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시드니 공항에서 혼자 남아서 이왕 온 김에 호주 전체를 구경을 하고 가겠다. 이래서 정법사에서 여러 달을 묵었습니다. 그때에 그 동성 노스님이신데 함께 계시면서 옛날 젊을 때 오대산에서 타너 스님과 함께 방하남 스님을 8년을 시봉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기 좋아하니까 그때 이 얘기를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중에 겨울인가 여름인가 하여튼 안거를 하는 3개월 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 그 즈음에 어떤 젊은 수자가 오대산 상원사에 살겠다고 방부를 드리러 왔대요. 방부는 그 사찰에 살게 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을 방부를 드린다. 이렇게 옛날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내일 모레 결제 날인데 2, 3일 전에 왔대요. 그 당시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어느 곳에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때인데 그 직전에 오면은 꼼짝없이 받아주어야 되는 상황이라요. 그런데 그렇게 임박해서 온 사람이 아주 망나니 성녀로 이름이 난 젊은 성녀였대요. 그이는 어디를 가든지 늘 중간에 말썽을 일으키고 시비를 해서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미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 성녀였대요.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그 사람이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고 큰 스님 모시고 살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동정 스님이 곁에서 보니까 큰 스님이 이놈 너는 안 된다. 좀 제발 좀 받아 주십시오. 정진 잘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공부를 못하게 분위기를 흐린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을 받으면은 상원사 선방이 수행을 잘할 수가 없으니 안 된다. 가거라. 스님 제발 좀 받아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액을 복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께서 그러면 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예, 스님.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좀 큰 스님 곁에서 살도록 방부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 상원사에는 등산객도 많고 신도도 많이 오다가 보니까 가끔 시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도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쫓아나가서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비가 끝날 때까지 웃는 모습으로나 장난치는 모습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과 표정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예, 하겠습니다. 큰 스님. 그래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정진할 때나 평소에 정신시간이나 거닐다가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서 시비만 하면은 쫓아가서 약속한 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이 승려가 나무 싸움에 싸우는 현장에 와서 무슨 내용도 모르고 지가 잘못했다고 자꾸 저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그러다가도 진심으로 아주 진지하게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습기도 하고 뭐 성질 나다가도 나중에는 너무
그 젊은 승려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싸움을 그치고, 갑시다. 알았습니다. 하고 막 가버리고.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에 사는 그 시간 중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 해제 중에도 더 많은 그 횟수가 시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스님이 빨리 쫓아가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진심으로 함으로써 시비가 일찍이 끝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굉장한 것을 그 스님이 느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성격이 아주 고약합니다. 뒤통수가 톡 튀어나오고, 키는 한 1m 한 55 정도, 키가 아주 작고 똥똥한 스님인데 얼굴은 새까무리하고 뒤통수가 모가처럼 푹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승속간에 그 모습이 생기면은 좀 당돌하고 그런 시비를 좋아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일반인들도 대체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스님이 자비제일, 이 하심제일로 통했던 해인사 지월 큰 스님이었습니다. 지월, 가르칠 지자 달 월자. 사람이 달을 가리키면은 우둔한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달을 본다, 그 선문에 나오죠. 본질적인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수행을 해야 되지, 마음을 살피는 방법이란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본질을 놓치고 헛수행을 할 수가 있다. 지금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원사 하남 큰 스님 선방에 한치를 나면서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 갑니다. 지월 스님의 성격이.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은 변화되기가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앤드류 휴스먼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원하면은 80, 90 노인도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뇌세포의 기능이라고, 너무나 부처님 마음과 불교 교리와 거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선사들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이지를 가지고 수행을 해온 결과에 범부가 성인이 되는 그런 수행 자세와 결과와 뇌과학자가 전하는 그 말이 아주
100%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선천적인 성격이 그 정도에 간절하면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네의 기본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월 스님이 그 이후부터는 어느 선방에 가든지 대환영이라요. 그전에는 고약한 사람으로 방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환영으로 변한 것은 그만큼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다른 스님들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서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노년에는 해인사에서 주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스님을 통도사에서도 배웠고 해인사에 1년을 살면서도 자주 배웠어요. 언제나 자기보다 길이가 배나 되는 큰 주장자를 들고 옷은 여름이라도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그 누비가 떨어져 가지고 솜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것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해인사 도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심부름하는 행자가 공손히 인사를 하면은 우리 행자님은 앞으로 수행을 잘 하면은 조계종의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성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행자 입장에 큰 스님이 앞으로 조계종의 큰 기둥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또 버초신지는 수월리야구하고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박 연불도 신나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나는 행자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 뭐 하는 말이구나 이래 해도 그만큼 자비심으로 행자들에게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심을 갖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탓하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는 자비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살게 된 것이 83년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내가 가기 직전에 그 궁련당에서 그 궁련당이라고 하는 게 큰 대중 스님들이 고향하는 방 이름이 궁현당입니다. 궁구한다, 거물현자, 현묘한 진리를 공부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집 이름이 궁현당이었어요. 그때에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상당히 실력 있는 스님이 강주, 학인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강주라고 합니다. 그 스님이 10년을 강주를 하고 그 뒤에는 참선을 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스님이라요. 생각한 대로 10년이 끝나고는 강주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인덕이 있고 해가지고 그 배우던 사람들도 우리도 저 스님에게 배워서 저 스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정도로 인덕이 있고 실력도 있었던 스님이라요.
때문에 상반이라고 하는 1년을 앞둔 그 반들하고 다른 네 반이 전부 합쳐서 저 스님이 강주를 더 하도록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면당에 방문을 잠겨놓고 그 스님이 강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위를 하면서 거기서 고향을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안으로 가서 장사물 수하고 탁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처음에 나선 스님이 강주 본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런데 안방에 있는 학인들이 스님이 강주를 더 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며칠이 돼도 문 안 열겠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 주지가 가서 그래도 안 되고 어떤 큰 스님이 가서 안 돼. 나중에 지월 노스님이 나섭니다. 방 앞에 가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네들요, 보살님네들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같은 말을 진심을 담아서 보살님네들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 큰 스님이 그렇게 계속 밖에 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동성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 스님이 그렇게 변해진 것도 참으로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졌고, 자기의 성격이 어느 부분에 뭐가 나고 문제였는지 그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냈죠. 그래서 전혀 격팍하고 늘 나무 단점만 또 문제를 일으킬 어떤 것만 찾아다녔던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360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는 일단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앤드류 휴브먼이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말한 원하면은 얼마든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뇌 구조의 메커니즘이라고, 지금에서 참선을 해서 원한 사람이 원만하게 되고 중생이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그런 맥락과 현대 과학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원하면 변할 수가 있다. 불안한 것을 그 원인을 알고 이지를 강화시키면은 우리는 불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